최근 열린 사중전회가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 질서가 붕괴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그와 달리 아주 질서가 있게 사중전회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보면 증장의 본질의 작가 세자르가 말하듯이 더 높은 질서가 더 높은 문명을 낳는다. 중국은 더 높은 문명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 그럼 이것이 진짜인지를 알아보려면 2000년 동안의 문화 진화사를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우선 세 가지 기본 사실부터 보자. 1. 새 기술은 새 문명을 만들어낸다. 2. 새 문명은 반드시 나라 간에 전파된다. 3. 구문명은 꼭 새 문명의 거센 저항을 한다.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웅대한 문명의 변화 볼 수 있다. 여기서 본 것과 같이 기원 1에서 1800년 동안 아시아는 4개 대륙 중에서 엄청난 우세를 보이는 GDP를 자랑한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거의 모든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것은 중국의 거대한 인구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는가? 맞다. 농업시대에는 인구수가 즉 GDP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모든 생산력은 같은 수평선에서는 어차피 1인당 4판자르니까 인구수 우세는 절대적인 생산력에 반영된다. 인해 전술을 논하면 중국은 그 어떤 누구도 두려워한 적이 없다. 그래도 한번 겨뤄볼 수 있는 상대는 바로 이웃 나라 인도 아닌가 싶다. 단 생산력의 변화가 생기면 형세가 바로 뒤바뀐다. 공업 문명의 시작. 19세기 유럽은 공업혁명이 일어난다. 셋째에서 말했다시피 그 문명은 반드시 새 문명의 거센 저항을 한다. 유럽에서는 새 문명이 최종 승리를 거둔다. 중국에서는 새 문명이 참패를 당하면서 농업 문명은 자아봉쇄를 하고 공업 문명은 중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1820년부터 중국의 GDP는 유럽하고 비교하면 절벽 하락을 시작하며 1913년까지 형편없는 추락세가 이어진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신문명의 변화는 구문명이 약하면 신문명이 더 쉽게 침투 승리를 거두고 구문명이 강하면 신문명은 자리를 못 잡고 외들이 신세가 된다. 1800년까지 중국은 엄청나게 강한 구문명이 자리 잡았다. 독일의 철학가 캐서린은 고대의 중국은 제일 완벽한 사회 형태를 갖췄으며 확고한 모범사회가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세계 문명을 창조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듣기만 해도 엄청나 보인다. 구문명이 더 강하고 완벽할수록 새로운 발전을 방해하게 돼 있다. 이것 인류학에 따르면 폐와 경제학에 따르면 경로의존성, 물리학에 따르면 관성이라고 한다. 바로 이때 농업 문명이 엄청나게 빈약하고 자원이 엄청나게 풍부한 미국의 공업 문명이 전파되면서 폭발적인 발전을 일으킨다. 그것이 그 후 100년 안에 미국을 세계 최강국을 만들어 주었다. 인터넷 문명의 시작. 1994년 야후는 미국에 설립되고 같은 해 중국도 인터넷 도입하였다. 중국은 미국하고 거의 동시에 새로운 문명을 맞이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쟁은 그때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대신 미국하고 중국은 발전 방향은 완전히 달랐다. 미국은 새롭게 폭넓게, 중국은 폭은 좁은 대신 깊게 파고들었다. 미국의 인터넷 문명이 생길 때 이미 공업 문명은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문명이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로하여 구문명의 개혁은 뚜렷하지 않았다. 미국의 네트워크 항목은 국제화를 택하면서 가장 강한 인터넷 회사들은 가볍고 빠름을 추구하였다.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여 전 세계로 팔았고 그러므로 미국 인터넷 기술은 얇고 넓은 형태로 성장하였다. 그동안 미국의 억눌림에 의하여 중국 인터넷은 국내에서만 깊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금광을 발견하였다. 중국 공업 문명은 성숙하지 않아서 인터넷 문명이 쉽게 침투할 수 있었으니 기술 플러스 자금 인재 등 이용하여 끊임없이 공업 문명을 침투하여 인터넷은 깊숙이 파고드는 특이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것이 또 다음 단계를 위해 엄청난 기초를 다져놓았다. 이동 인터넷 시대 시작. 2008년 애플에서는 아이폰 3를 내세우면서 전 세계 이동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 미국의 이동 인터넷은 앞서 말했듯이 강하고 탄탄한 공업 문명하고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 새로운 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신 중국은 이미 특유의 구축하였던 깊숙한 형태를 하고 있는 인터넷은 이동 인터넷으로 10배 이상 반영되면서 휴대전화기가 우선 공업 문명을 대표하던 도시를 점령하고 이어 농업 문명을 대표하던 농촌까지도 점령하면서
이것이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응용 장소가 생성되었다. 2016년부터 중국에서는 속속히 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특유의 신형태가 생겼다. 예를 들면 이동인터넷 신사대 발명, 라이브 판매, 음식 배달, QR코드 스캔 지불, 짧은 동영상. 이러한 형태는 미국에서 발전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다. 첫째, 수요, 인구 밀집한 도시, 광대한 농촌, 미국에서 사용하기 힘들게 하는 배경이다. 둘째, 공급, 중국의 매개 세분화 흥업에는 엄청난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이랑 완전히 다르다. 미국의 창신은 영웅이 능력을 뽐내기며 중국은 인구수로 확률에서 나오는 창신이다. 예를 들면 신 4대 발명 중에 최고 잘나가는 라이브 판매 개설자는 토보우가 아니라 머구찌이고 음식 배달 앱는 메이판이 아니라 대학 창업단인 어마이고 짧은 동영상 형태도 또어인 아니라 콰이소우의 발명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경쟁이 불러온 힘이라고 본다. 데이터 세대. 눈 깜짝할 사이 데이터 세대가 다가왔다. 표면에서 볼 때 미국은 여전히 새로움, 관대히, 중국은 더욱 깊숙이. 발전 방향이 다르지만 조금만 더 안을 들여다보면 역사의 저울은 중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 30여 년 발전에 거쳐 중국은 농업, 공업, 인터넷, 데이터, 4대 문명이 어우러지는 신기한 상태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옷가게 언니가 라이브 방송으로 옷 팔고, 깊은 산 속의 자연인은 동영상을 찍어 돈 벌고, 시장 바닥의 채소 장사들도 바코드 찍어 돈 받는다. 감염병 전파 시기에도 건강마, 소비권, 얼굴인식, 이러한 미국에서 아직 발전되지 않은 패턴들이 중국에서 거대한 사회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자그마한 창신들이 모여 지금 새로운 사회 움직임의 패턴을 창조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을 돌이켜보면 문명지간의 충돌 문제를 회피하고 공업 문명 질서는 과도하게 강하여 최종 미국이 두 개의 평행 세계가 생성하였다. 공업 문명 세계와 인터넷 문명 세계. 여러분 그럼 한번 맞춰보자. 중국의 절친 트럼프 동지는 어느 문명을 대표할까? 1. 공업 문명. 2. 인터넷 문명. 생각 안 해도 답은 1이다. 트럼프의 집권은, 즉 미국이 공업 문명 아직 어마어마한 군중 기초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설명한다. 미국에서 이 두 가지 문명은 생활 방식 또는 정치 집념 완전히 다르다. 감염병 시기 트럼프하고 뉴욕 주지사 쿠모의 언론 충돌, 빌 게츠 체포하라고 텍사스주의 시민들이 떠드는 기묘한 현상을 중국에 사는 백성들은 의아할 뿐이다. 또 유튜브에서 외국 네티즌들은 중국의 데이터 방역에 대해 극도의 양극화를 보였다. 한쪽은 이것은 낡고 뒤떨어진 야만적인 해결 방안이다. 입에 올리기도 싫다. 또 다른 쪽은 이것은 최첨단을 응용한 선진적인 방안이며 전 세계에서 도입해야 한다. 이걸 보면 19세기의 청정부가 떠오른다. 유럽에서 들어온 새로운 기술들 보면서 청정부 관료들도 양극화를 보였다. 한쪽은 천조상방, 부어사방, 이방교기, 부족위도라 하고 다른 쪽은 차방출사유출유기, 응사이장기이제이라 하면서 지금의 미국이랑 비슷한 판국이다. 그럼 조금 더 깊이 보자. 농업시대에서는 생산력이 같은 수평선에서 인구수가 종합국력을 결정한다면 데이터 시대에서는 두 나라의 실력의 근원은 계산력 계산법이 같을 때 데이터 자원이 종합국력을 결정한다. 그럼 데이터 자원은 뒤덮은 범위와 연결 깊이가 좌우한다. 앞에서 분석했다시피 미국의 인터넷은 전세의 인구를 뒤덮고 있지만 얕은 연결이다. 반면에 중국은 비록 14억 인구지만 인터넷 연결 깊이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5G 시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모든 물건은 다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으니 중국의 연결 깊이의 우세는 또다시 10배 이상 반영될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주차 티켓 내려고 하면 시티홀에 가서 20분 동안 줄 서서 내야 하는 원시시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중국에서는 바코드 스캔으로 10초면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연결 깊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의 데이터 우세는 시작일 뿐이다.
다른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낸다. 앞서 말했던 2016년 신사대 발명을 기억하나? 데이터 세대 들어서면서 중국이 신 40대, 50대 발명 나올지 그 누구 알 수 있겠는가? 그것은 새로운 패턴,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여 진짜 세계로 향해 나가게 되면 더 많은 사용 인구를 뒤덮고 더 많은 데이터 수집하고 더 많은 창신을 할 수 있는 양성순환에 들어선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중국이 미국보다 더 선진적인 문명 형태를 만들고 있는 중인가? 이 문제는 아직 나도 완벽한 답은 없다. 비록 위의 분석이 여러모로 그럴듯하지만 분석은 항상 진리 앞에서 그렇게도 허술할 수밖에 없다. 몇 분 안 되는 시간에 간단한 논리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계시를 드리고 싶다. 중국의 웅대함을 어떻게 나 같은 백성이 알 수 있겠는가? 윌트린 말했듯이 전 세계 그 어떤 민족도 중국인처럼 환경 적응, 재난, 고통, 이겨낼 수 없다. 이렇게 풍부한 물자, 인구, 정신자원을 가진 나라 만약 낡게 된다면 우리 누구도 그가 어떤 문명을 만들어낼지 모른다. 공자, 새가 나는 걸 나는 알고, 물고기 수영하는 걸 나는 알고, 짐승이 기는 걸 나는 알지만 용은 나는 알 수가 없다. 중국은 바로 아무도 모르는 그 용이다. 그가 일어서고 높이 날려면 엄청나게 많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제패자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전, 무역전, 경제제재 등 어떤 방법을 써서도 용이 일어나는 걸 막을 것이다. 중국 미래 먹구름 뚫고 하늘로 날아 상승할지 발목이 묶여 제자리 걸음 할지는 우리 매개인에게 달렸다. 우리는 혼란 속의 확고함, 연약함 속의 용감함, 비웃음 속의 관대함 등을 묶으면 그 용이 되어 수많은 저항을 뚫을 수 있는 날이 온다고 믿는다.